2번 문제. 다항식 px로 나눴을 때 몫이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는 다항식을 표현해 보면은 얘를 px로 나눴을 때 몫이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나왔죠. 자, 이때 지금 px를 구해야 되지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 px를 구하려면은 2를 넘겨야겠습니다. 그죠? 2를 넘겨서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야 p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2를 넘겨보면 는 px 곱하기 3x 플러스 1이 돼요. 여기서 바로 p 1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p 1값은 1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16, 오른쪽은 p1 곱하기 4니까 p1은 4가 나오겠습니다. 몫과 나머지 형태로 이렇게 풀어보면 금방 나오죠. 자,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자, 몫과 나머지를 그대로 써줍니다. 몫과 나머지가 5이다. 자, 근데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2x 플러스 1로 나눴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올 때 2가 곱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몫에 있는 부분이 2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을 거예요. 자,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몫을 qx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qx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qx가 되고요. 그래서 q2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2,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네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만 하면 되죠. 27 마이너스 3에 3,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27에다가 12를 빼기 때문에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XY의 관계식이 나왔고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겠죠. 현재 문자가 두 개인데 이제 이 식을 통해 저 문자를 하나로 줄여줍니다. 자, 그럼 저 식은 y는 2-x라는 식이고요. 이거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뀌겠죠, 문제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바꿔놓고 이제 계수 비교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은 a-p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1차항을 보겠습니다. 1차항은 2b 맞죠? 2b 저기서 마이너스 4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4c가 되고요.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모든 실수의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저것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얘가 0이고요. 얘가 0이면 c는 1이 되겠네요. 자, c가 1이 되기 때문에 b는 2가 되고요. 자, 얘가 0이니까 a-b 플러스 c는 0이 돼서 또 한번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를 다 곱한다고 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t라고 치워놓을게요. t. 자, 다시 한번 t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왼쪽 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만들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렇게 따로 두는 게 좋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두면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자,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는 형태를 당연히 치환을 하겠죠. a 플러스 2 a라고 치환해서 이제 정의를 해보면 당연히 완전 제곱꼴이 나오겠습니다. 2a 플러스 1이고요. 아,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몰 a는 라지 a 플러스 1이고요. 그럼 라지 a는 뭐였죠? 라지 a는 t제곱에 플러스 3t가 라지 a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자, 원래 t가 뭐였냐면 11이었죠? 그래서 11의 제곱 더하기 33 더하기 1 그러면 121에서 34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5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주어진 다항식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인수분해가 완벽히 돼서 x-1의 제곱으로 한 묶음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저 속에 x 속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겁니다. 자, 먼저 1을 대입해 보면 자, 얘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 b의 관계식에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x-1이라는 인수를 하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 b 값을 원래의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b 값을 원래의 식에 대입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x-1이라는 이제 인수를 하나를 뽑아낼 거예요. 자, 조리제법을 써볼게요. 인수를 뽑아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a, 7 마이너스 a라고 쓰고 1이라는 인수를 뽑겠습니다.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7 해서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의 인수를 적용을 해주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 마이너스 7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어떤 qx 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를 이렇게 없애고요. 자, x에 1을 대입하면 이제 왼쪽 식은 a-13이 되죠. 오른쪽 식은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13이 되고요. 주어진 b 값에 a를 대입해주면 b는 6-6이 되겠네요. 그래서 a-b 값을 구하면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xy. 자, 복소수의 상등이죠. 허수부와 실수부로 따로 나눠봅니다. 자, 실수부는 x 플러스 y고요. 자, 허수부를 i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y가 되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부와 허수부를 따로따로 실수부가 여기 2x죠. 2x. 여기 2x고요. 그러면은 2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6. 자, 두 번째는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해 보면 이제 위에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4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2. 이제 두 개의 식을 더해 보면은 7x 마이너스 14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니까 y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를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자,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면 i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i를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트 x. 루트 x는 2i고요. 그다음 루트 3x. 루트 3i. 루트 3i도 y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루트 6i가 됩니다. 빼기. 자, 루트 y. 루트 y는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x. 루트 3x는 루트 6i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12, 마이너스 2 루트 3. 자, 뒤에 부분은 i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자, 이제 이런 유형에서 이제 조심할 건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가 첫 번째 조건이고 항상 중근을 갖는다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근데 K값에 관계없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중근을 갖는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우선입니다. 자, 먼저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는 0. 이게 먼저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K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이제 K 제곱이 없어지고요. 3K를 묶어 보면 여기는 1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나머지 K가 없는 부분은 9A 제곱에 마이너스 3B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K값에 관계없이라는 식을 적용해 보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항등식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부분이 0이면 A는 2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 부분에 대입을 하면 4분의 9는 3B 라고 해서 B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을 해주면 답은 4분의 5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 자,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자, 첫 번째 조건을 먼저 구해봅니다. 저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K는 4보다 작다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럼 K의 최대값이 M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M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두 번째는 판별식을 0보다 작다를 써야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을 갖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60이면 마이너스 얼마죠? 60이니까 59 이쪽은 마이너스 12 그죠? 12K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숫자가 좀 이상하지만 자, 그러면 K의 범위는 12분의 마이너스 59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 조건이 만들어져 있죠. 정수 조건. 그러면은 대충 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12에 5를 곱하면 60이니까 이거 지금 안 되죠. 5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얼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5보다 큰 그 K값 정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여기 되니까 그래서 이제 m은 여기 이퀄이 아니죠, 지금.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 4가 최소값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mn을 곱하면 마이너스 4와 4를 곱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11번.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의 비.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 자,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면 둘 다 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실근의 합이 음수라고 되어 있네요. 두 실근의 합이 음수. 이게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고 두 실근의 합이 음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근을 보면, 자, 근을 이제 애초부터 근각계수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두 근의 합은 3, m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근데 현재 두 근의 곱이 음수라고 여기 나왔죠?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하나의 부호는 양수고 하나의 부호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합이 음수라는 것까지 다 사용을 해보면 먼저 절대값의 비가 3대 1, 두 실근의 합이 음수. 그러면 합이 음수인데 음수의 근이 있고 양수의 근이 있는데 음수의 근이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음수의 근이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음수, 하나를 양수를 만들어 줄게요. 알파를 음수라고 하고 베타를 양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음수가 되려면 알파의 절대값이 베타의 절대값보다 더 커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비 3대 1의 비율을 이제 여기서 찾습니다. 그럼 알파의 절대값이 베타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얘가 3대 1이 된다. 이제 이런 소리겠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두 실근의 합이 음수가 되고 곱도 음수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풀어보면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죠. 절대값 베타는 베타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이제 두 근을 따로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3베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베타를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2베타가 됩니다. 이건 3에 m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베타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베타를 양수로 처리하기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베타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2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알파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알파 베타를 다 구했고요. 베타의 2를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식의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답은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과정을 자세히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저걸 정리해 보면은 이를 정리해 볼게요. 3m 플러스 6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두 실근의 합이 음수, 그죠? 그 다음에 두 실근의 곱도 음수,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가지고 절대값 비율을 잘 찾아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허근이라는 것은 3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2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조리제법을 써볼게요. 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허근은 분명 2차식에서만 존재하죠. 여기서 허근이 나오고요. 두 허근의 합과 곱으로 근과 계수 관계를 찾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4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3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x-1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성질이 어떤 뜻이냐면 F1이 1이다. F2는 4다. 그렇죠? 그 다음에 F4는 16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규칙성을 보면 누구나 제곱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긴 건가? 자, 생긴 모양을 보면 fx는 x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먼저 찾고요. 자, 그러면 현재 나오는 우리가 발견한 이 식 있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1과 2와 4다. 이 정도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2와 4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 방정식은 fx x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2와 4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fx는 최고차 3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고요. 자, 그러면 fx-x제곱이라는 이 식은 최고차가 1인 3차식에 근이 1과 2와 4가 되는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 x-2, x-4라고 이렇게 써주면 fx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fx는 x-1, x-2, x-4하고 플러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f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f3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9 그래서 9 마이너스 2니까 답은 3번 7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먼저 첫 번째로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랍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면 두 근의 한 가운데가 대칭축이 되겠죠. 자, 2차 함수에는 대칭축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대칭축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대칭축은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칭축은 2인데 우리가 최고차항을 모르죠. 최고차항을 미지수로 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다.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을 모르기 때문에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을 모른다는 것은 최고차항의 부호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자,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리고 대칭축이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 치수를 구할 범위는 3과 5죠. 3은 이 정도 있고 5는 이 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는 포인트는 5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F5를 직접 구해서 30을 만족한다.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 봐야겠죠. 자, 그러면 F5는 저기 집어넣으면 A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F5입니다. 근데 F5가 최대값 30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딱 봐도 A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은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를 해봅니다. 자, A가 음수일 때는 이제 위로 볼록이죠. 자, 마찬가지로 3과 5로 잘라봅니다. 3일 때, 5일 때. 자, 이번엔 최대가 3에서 찍히죠. 그래서 최대 값이 30인데 그 최대 값은 F3이라고 합니다. 자, F3을 넣어주면 A,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30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까지 다 써준 다음에 위로 볼록의 조건까지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확정을 하고요. A를 집어넣은 fx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4 값이죠. 그래서 F4 값을 대입해 보면 F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곱해주면 답은 24가 됩니다. 15번 문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걸로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자, 인수분해를 하면 2, 1. 자, 인수분해를 하면 2, 1, 2, 1 이렇게 해서 밑에가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식은 2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2y는 0의 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2x 플러스 y가 0일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2y가 0일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조건들을 이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어 보면 이 두 번째 식은 x제곱,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넣죠.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8 x제곱은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x제곱이 4가 돼요. 자, 그러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기 때문에 x가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표가 등장을 하죠. 2,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라는 좌표가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풀어주면 x는 2y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4y 제곱에 그 다음에 6y 제곱에 이거는 2y 제곱은 12 이렇게 되겠죠. 이제 y 제곱이 1이 되니까 y는 뿔마 1이 되겠네요. y는 1일 때가 있고 y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y가 1일 때는 x가 2가 되고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 따라 나오는 좌표들을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봅니다. 자, 좌표 평면상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4를 그리고요. 2, 마이너스 4가
하나의 점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4네요. 자, 이 두 점이 첫 번째 식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2,1이 되죠. 자, 요 2,1을 찍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찍어서 이제 요 네 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보면 사각형이 나오죠. 어떤 사각형이냐면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삼각형 두 개로 쪼개도 상관없겠네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구해보면 이 삼각형이 2분의 1 밑변이 5죠.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면 이 하나가 10이니까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넓이를 더하면 답은 4번입니다. 자, 곡선과 직선의 두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곡선과 직선의 교점, 이 두 식을 연립시켰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해가 되겠죠. 자, 두 개를 연립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지금.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돼도 여기서 구하는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자, x의 근해 공식을 써보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5 이렇게 되겠죠. 5. 자, 이제 각각을 교점을 P와 Q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기서 나오는 X좌표 있죠. X좌표가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나오는 두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와 C, 이 A와 C가 각각 두 근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라고 한다면 C를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B, D를 구할 건데 이제 B는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죠. 뭐 요 A 좌표를 곡선에 넣어도 되고 직선에 넣어도 되는데 더 편하게 직선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를 직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B는 3A-1이 되고요. C, D도 직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D는 3C-1이 되겠네요. 그래서 B, D를 곱해보면 3A-1과 3C-1의 곱이고요. 9AC-3에 A 플러스 C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A와 C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구해봤지만 좀 더 간단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요 방정식의 두 근 있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AC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직접 여기서 구해봤지만 두 근의 합과 곱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합과 곱을 이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면 바로 편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C에 3을 대입하고 AC에 1을 대입해보면 이 주어진 식은 9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자, 조건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이제 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조건하고 요걸로 얘를 구하라는 뜻이죠.
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 뭐, 기본형 문제죠. 그럼 첫 번째, P1은 4. 자, 두 번째, P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3X-1이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PX를 X-2의 제곱,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뭔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몫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자, 나머지는 3차로 나눴기 때문에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이하여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식은 이 두 번째 식과 요 세 번째 식이에요. 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이제 두 번째 식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의 모양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 즉, x-2의 제곱으로 나눠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처럼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을 달고 있다면 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저 가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x-1 ax가 돼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이 남았는데 현재인 2차식이죠. 이 2차식을 x-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나누면 몫이 a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몫은 이 가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밖으로 빠지겠죠. 근데 이 나머지 밖으로 빠진 식이 뭔가 이 두 번째 식을 관찰해 보면 3x-1이 빠진다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밖으로 3x-1을 빼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비교 가능하죠.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전개를 해보면 a x-의 제곱 3x-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나머지와 여기 있는 나머지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px식으로 이걸 써주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성공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P1은 4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1값을 이 마지막 식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PX는 4, P1은 4, 2를 넣어주면 4는, 자, 2를 넣어주면 다 날라가고, 뭐가 되죠? A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는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식, 얘가 RX죠. 그래서 RX의 최종적인 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RX에 A의 2를 대입하면 2, X-2의 제곱, 3x-1이고요. 자, 우리가 찾고 싶은 R의 3값은 저 안에 3을 집어넣을 거니까 2 더하기 9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10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그 과정을 잘 지켜봅니다. 자, 18번 문제. 자, 3차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방정식의 근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요 첫 번째 문제에서 요 근이 있죠, 근. 요 근이란 놈은 뭔가? 요 근은 바로 요 x가 됩니다, x. x가 근이 돼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을 1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세 근이 있죠? 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를 원래의 식에 대입하면
저 방정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저기다 대입하면 f 2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다. 또는 f 2베타 마이너스 3도 0이고 f 2 감마 3도 0이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저 방정식이 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을 보면 우리가 찾는 방정식의 해는 요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이 근, 여기서 근이라고 표현하는 놈 도대체 뭔가? 마찬가지로 요 근이라는 표현하는 놈도 요 x가 되겠죠. x. 그래서 요 근을 우리가 또 다른 문자로 놔볼게요. 자, 이 근을 다른 문자로 놓는다면 m, n, r로 한번 놓겠습니다. 그러면 m의 r을 저 속에 넣었을 때 저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f 3n 플러스 1이 0이다. f 3n 플러스 1이 0이다. f 3 감마 플러스 1이 0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fx라는 식은 다른 식이 아니라 하나의 식이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 식들이 있죠. 아, 여기 들어간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구나. 그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알고 있지만 MNR의 합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를 시켜보면 하나만 관계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3은 3의 m 플러스 1과 같아야 되죠. 우리는 m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m은 2알파 마이너스 4를 3으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 N, R 전부 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고식을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세 근의 합입니다. 세 근의 합. 그럼 세 근의 합은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나오는 요 M과 똑같이 생겼겠죠. 그럼 3분의 2알파 마이너스 4, 3분의 2베타 마이너스 4, 그죠? 3분의 2 감마 마이너스 4, 전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일일이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요거를 다 더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3분의 자 2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분의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니까 여기는 30 마이너스 12 그럼 18이니까 답은 6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A, B에서 만난다. 2차 함수와 너무 크다. 2차 함수와 요게 서로 다른 A, B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저 두 개의 식을 연립시켰을 때 이제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물론 이 직선이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은 연립시켰을 때의 근이 되겠죠. 자, 연립시켰을 때의 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x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해보면
그러면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를 옆에 써놓고요. 헬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b-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3b-3a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알파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교점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알파 베타가 근이면 이제 교점을 만들 때 직선에다 집어넣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 콤마 b 베타 플러스 3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 콤마 b 알파 플러스 3a가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지금? 자, 근데 뭘 구하냐면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a, b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베타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공통이고요. 여기서는 b제곱 플러스 1 b제곱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요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저기서 요 부분을 따져보면 어느 부분인가? 자, 요 크기 있죠? 얘가 얘랑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명확한 값이 하나 등장하죠? 자, b제곱 플러스 1을 빼고도 결국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루트 7이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이제 얻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 식이 얻어지고 아까 구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바로 적용해 보면 루트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요거는 지금 묶어보면 3으로 묶어보면 b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12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2루트 7이라는 거죠. 2루트 7은 루트 2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식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a를 치환한다면 t 제곱에 12t 마이너스 28이 0이 되고요. 그죠? 이제 14하고 2니까 0이 됩니다. 이제 t 값은 14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b가 a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서 우리는 14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f-3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f-3 뭐냐면 9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에 b-a라는 값이 되고요. b-a가 14가 되죠. 14가 되니까 얘는 9 플러스 3 곱하기 14 그래서 42에다가 9를 더하니까 답은 51이 되겠습니다. 좀 식이 복잡하죠. 20번 문제.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70이고 넓이가 2분의 7이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이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자, 아무거나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접하는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접하는 원을 하나를 더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뭐 내접하는 원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접하는 원이면 이렇게 반지름이 결정되죠. 이렇게 반지름으로 각각 쪼갤 수 있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조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70. 그죠? 두 번째, 넓이가 2분의 7이랍니다. 그러면은 AC는 7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이 됩니다. 자, 이걸 적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하는데, 자, 이걸 세 개로 쪼개보면 이렇게 내접원을 통해서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삼각형들을 보면 이 첫 번째 요 삼각형 있죠? 요 첫 번째 요 삼각형은 넓이를 표현해 보면 얘 같은 경우 2분의 1 AR이 됩니다. 그렇죠? 반지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으로 요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BR이고요. 요 삼각형은 2분의 1 CR이에요. 그래서 이제 넓이는 2분의 R이 공통이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넓이가 됩니다. 근데 이 넓이가 2분의 7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적었던 요 세 가지 식을 통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해 봐야겠네요. 자, 요 세 번째 식을 이용하면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B제곱이기 때문에 요 식은 2B제곱이 70입니다. 그러면 B는 루트 35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가 35죠. 35.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AC는 35. 그러면은 A 플러스 C제곱은 35 더하기 14. 그러면 49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 값은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죠. 뭐냐면 B 값 알고요. A 플러스 C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R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R 값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7, 이게 R 값이 됩니다. 근데 A, B, C가 다 나왔죠? A 더하기 C는 7이고요. B는 루트 35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유리화를 시켜주면 밑에는 49에서 35를 빼니까 14, 7.
7 마이너스 루트 35. 그럼 최종적인 답은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3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죠. 자, 21번 문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찾는 거네요. 자, 이제 하나씩 대입하기 전에 여기 이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가지고 세보면 저건 이제 실수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럼 결론은 fn은 마이너스 i의 n승 더하기 i의 n승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떨 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n이 2일 때. 또 이제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6일 때, 10일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2일 때, 6일 때, 10일 때. 자, 패턴을 보면 플러스 4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식을 일반화를 시키면 4k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죠. 4k 마이너스 2라는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2야. 그럼 4k 마이너스 2라는 형태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50 이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52. 그러면 252를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250 이하에서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니까 250 이하를 만족하는 개수. 그럼 개수는 K가 뭐 나눠지네요. 그죠? 4, 6, 4, 24, 12. 그럼 K는 63 이하.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자, K가 1일 때 N이 2죠. 그럼 K가 2일 때 N은 6이고요. 이렇게 쭉 가서 K가 63까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를 만족하는 개수는 63개가 됩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자, 이번 시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건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대칭축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죠. 대칭축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3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게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는 1이 대칭축이 됩니다. 되게 이거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자,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gt다. 이제 여기까지가 먼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이 gt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관건이겠죠. 자, 대칭축이 나와 있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대칭축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칭축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 함수가 있고 대칭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t와 t 플러스 2라는 구간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t와 t 플러스 2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구간을 나눠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에 t가 있고 여기에 t 플러스 2가 있을 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이야기냐? 그럼 이가 첫 번째고요. t 플러스 2 보다 1이 크거나 같다. 즉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죠? 자, 이때는 가장 높은 값이 t를 넣었을 때고요. 가장 낮은 값은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예요. 자, 요
t를 넣었을 때와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는 하도 자주 쓰기 때문에 이제 먼저 대입을 해서 직접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최고차의 개수, 이차의 개수가 1이고 대칭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다 플러스 뭐 a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ft와 ft 플러스 2까지를 다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ft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고요. ft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t제곱에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자주 쓰이는 것만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따 요거를 많이 쓸 거고요. 요게 아니죠, 지금. 요거 하고 이제 요걸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걸 미리 적어 놓을게요. 또 뭘 많이 쓰냐면 F1을 많이 씁니다. F1. 대칭축이니까. 그럼 F1은 뭐가 되죠? A-1이 됩니다. 자, 이제 요 값을 많이 쓰기 때문에 먼저 적어 놓고요. 자, 첫 번째 상황부터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요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그럼 걔가 뭐냐면 최대는 ft가 최대죠. 최소는 t 플러스 2가 최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ft에서 ft 플러스 1을 빼주면 다 없어지고 뭐가 되죠? ft에서 ft 플러스 1을 빼주면은 t제곱 없어지고 2t가 되고 뭐가 되냐면은 a도 없어지고 ft 플러스 2인데 ft 플러스 1을 썼네요. 다시 정정을 해주겠습니다. t제곱에 플러스 2t 그죠? 플러스 a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요거 이따 많이 쓸 거니까 요것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 ft에서 ft 플러스 1 뺀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t가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gt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대칭축의 위치가 아니라 구간이 달라지죠. 자, t가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가 요 정도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가장 높은 점이 ft고요. 가장 낮은 점이 f1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간격으로 보면 자, 간격을 자세히 볼게요. 자, 대칭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경우가 최대를 갖죠. 그래서 그 간격을 비교하는 기준은 자세히 보면 자, t 플러스 2에서 1까지 간격이 있고요. 1부터 t까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에서 최대가 지키려면 1부터 t까지 간격이 더 넓어야겠죠. 이제 그게 기준이 돼요. 그럼 이 기준은 1-t가 이건 지금 1과 t의 간격이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2와 1의 간격은 t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부등호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될 때입니다. 같아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범위가 돼요.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2t,
t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좀 더 조건을 붙여주면 요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최대에서 최소를 빼준다. 최대에서 최소를 빼준다라고 식은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럼 ft에서 f1을 뺀다라는 식을 써볼게요. 이 식은 t제곱에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두 번째 그림이죠. 자, 세 번째 그림 갈게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 세 번째 그림, 대칭축의 위치는 같고요. 이번에는 구간이 좀 더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t가 좀 옆에 있고 t 플러스 2가 좀 더 멀리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가장 높은 점은 t 플러스 2일 때, 가장 낮은 점은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자, 아까랑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t 플러스 2에서 1까지의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t까지의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더 길죠, 이건? 자,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t까지의 구간보다 t 플러스 2에서 1까지의 구간이 더 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얘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뭐가 최대고 뭐가 최소인가? 최대는 ft 플러스 2가 최대가 되죠. 최소는 f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ft 플러스 2에서 f1을 뺀다 라고 하면 그 식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네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구간만 바뀌는 거죠. 자, 이번에는 t가 여기 있고 자, t 플러스 2가 이 정도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는 1보다 작다가 자동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최대는 ft 플러스 2가 최대가 되고요. 최소는 ft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요 그림, 그 ft에 관한 식으로 보면 ft 플러스 2에서 ft를 뺐으니까 얘는 4t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림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자 하냐면 GT를 찾고 싶어 해요. GT. 자, GT를 보겠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얘. 맞죠? 이 범위에서는 이거. 또 이 범위에서는 이거. 또 요 범위에서는 요거. 그래서 저 네 개의 범위로 한꺼번에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왔으니까 좀만 집중합니다. 자, 저 범위를 가지고 토탈로 하나의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4t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4를 지나는 그림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요.
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1,0에서 접하는 그래프죠. 1,0에서 접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 그림을 어떨 때 그리죠? 지금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그립니다. 그럼 이제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 1이 돼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하죠? 요 그림 1이 되고 이 부분만 그려줍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0부터 1까지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t 플러스 1의 제곱도 어떻게 생기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1을 집어넣으면 4니까 0부터 1까지의 그림은 바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1,4를 지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자, 네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t인데요. 4t는 기울기가 4고 직선 그래프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생긴 GT의 그래프를 다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골치 아프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G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괴롭히죠. 자, 여기까지 온 김에 마지막까지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 3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3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3일 때는 뭔가 3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12가 되죠. 그래서 요 y값 있죠? 요 y값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컸을 때는 12가 가장 크고요. 가장 작았을 때는 1이 가장 작겠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주면은 답이 13이 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잘 쫓아가보고 과정을 한 번씩 점검해 볼게요.